안녕하십니까. MP 편집장 이지연입니다. 2023년 MP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 주제가 전환기 정의인데요. 왜냐면 이제 5월에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미 서역화가 되어버린 5.18 사건이 있었죠. 이 5.18 사건이 이제 전환기 정의를 적용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6월에는 한국에서 진정한 전환기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6.25 전쟁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제를 전환기 정의로 정하고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VOA인 김미영 대표님께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환기 정의 연구원을 설립하셨고, 또 전환기 정의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덕분에 저는 이제 MPK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전환기 정의라는 이제 그 개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이제 이번 5월, 6월호에 꼭 이 주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원고들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 동시에 또 유난히 힘들었던 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막상 이 MP 책자를 받아보니 이번 호가 유난히 또 애착이 가기도 하고,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호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회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5월, 6월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 변호사이자 현재 미국 노트르담 대학 로스쿨 JSD 박사과정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을 전공하고 계시는 강경모 변호사님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네, 강경모 변호사님은 UN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연구라는 책이랑 또 6.25 전쟁 민간인 납북 문제 처리를 위한 국제특별재판연구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셨던, 한마디로 이제 김용 대표님과 함께 이 전환기 정의 분야의 선구자적인 분이신데, 이번에 한반도 전환기 정의 북한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주셨습니다. 우선 전환기 정의의 이제 기본 개념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고, 이 현대 세계사에 어떤 국제재판소들이 있었는지 소개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법정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납북자 국군 포로와 6.25 민간 학살 문제에 있어서 북한 정권이 가해자로 특정되어야 한반도 전환기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글을 제가 특히 이 글이 와닿았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이제 김명 대표님이 우리 운동권 세대의 전두환 컴플렉스 연구라는 이제 4번의 시리즈 특별 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처음 2개의 강의를 정리해봤습니다. 제목이 1980년 광주에는 학살이 없었다입니다. 사실 이 제목부터가 지금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일단 강의도 굉장히 길었어요. 1시간 반짜리를, 그러니까 거의 2개 합쳐서 거의 3시간에 가까운 강의를 글로 정리하는 작업이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내용을 다 담아서 이번 MP에 싣고자 했습니다. 우선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시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들 이야기, 그리고 실제 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학살은 없었다, 그 이유와 국제사회에서 이 광주 5.18을 학살로 인정하지 않는 사실, 그 이유, 또 광주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그 80년은 이미 김정일이 권력을 갖고 전두환 대통령과 본격적인 싸움을 했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 헬기 사격을 포함해서 거대한 거짓말로 국가를 뒤흔들고 있는 5.18 세력의 악행 등에서 한 3시간 분량의 강의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정말 저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이 원고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이제 칼럼 써주셨던 강경모 변호사님과 저희 이제 VOA에서 작년에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해봤습니다. 칼럼 내용과 아주 살짝 겹치기는 하지만 칼럼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재판소 사례들을 소개하고, 또 북한 인권 범죄 청산을 위한 법적 모델을 연구하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제 가미가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제노사이드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 이야기와, 또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피해자인 북한 동포들에게 어떤 식의 재판을 원하는지 등 이제 북한 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적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웠습니다.
네, 다음은 MPK 임덱스 브리핑에서 저와 한 달에 한 번씩 역사 공부를 하는 강유준 한의학 박사님이시자 대한역사문화원 사무총장님이 작년에 저희 VON에서 진행했던 통일혁명당은 죽지 않았다는 그 강의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목이 이념 혼돈의 배후에 통일혁명당이 있다인데, 제가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 우리나라 교육계가 너무 심각한 이념의 혼돈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 4.3과 세월호 사건을 같이 기억을 하고 추모하면서 동시에 6.25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해병대를 기념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의 고등학교에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점이 참 씁쓸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우파의 온전하지 못한 역사적 지식이 이 좌익들에게 틈을 내주었다는 강유준 박사님의 그 말씀에 많은 공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MPK 임덱스 브리핑 첫 방송에서 다루었던 저출산 문제를 칼럼 형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던 대표적인 국가 프랑스에서 그 과정을 제가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 프랑스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게 아니라 이제 맞벌이가 기본인 프랑스에서 이 워킹맘에 대한 그 배려 정책, 그리고 부자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획기적인 세금 감면 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했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MP를 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박성현 영상기획가님의 영화 소개란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광주 5.18의 그 성역화를 뒷받침하는 영화인 꽃잎, 그리고 킬링필드, 이제 크메르 루주 대학살의 이 잔혹성을 드러냈던 영화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를 비교하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MP 편집장을 맡은 이후로 이 박상현 영상기획가님께서 늘 영화 소개글을 써주셨는데 역시 이번에도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너무 좋은 영화 서평을 써주셨어요. 특히 이제 사실에 기반한 회고록일, 이제 원작으로 하는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와 또 창작에 기반을 둔,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기반을 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인 꽃잎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번 MP 5월 6월호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MP 유난히 힘들었지만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MP를 읽으실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010-4040-1799로 구독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MP 785호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